안녕하세요. 전기전자 기초 5번째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필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2단원 직류 회로로 전류와 전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류와 전압의 측정 단원에서는 전류, 전압, 저항의 의미를 알고 기초 공식인 때 직류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26페이지를 보면은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회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 전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류 전원은 다음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건전지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도선을 통하여 꼬마 전구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한 우리 간단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일정한 전압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똑같이 과 같이 간단한 전기 회로를 연결했을 때 스위치를 눌러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요 건전지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도선을 통하여 꼬마 전구처럼 불이 들어오고 모터에 기계가 동작이 되고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는 요 부품을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 그래서 전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선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과학자들이 한번 잘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흐른다. 요걸 보니까 내부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 교과서 그림 21-27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전류의 흐름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먼저 규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런데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크게 위배되는 이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볼 때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냐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냐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류는 전자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는 문자를 무엇으로 표기하느냐? I로 표기를 합니다. I. 색깔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I. 문자 I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I.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뭐로냐? 전류의 크기 I는 I 암페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A라는 것을 전류의 단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암페어 이렇게 읽습니다. 암페어, I 암페어 이렇게 읽는데 전류의 크기 I는 어떤 도선의 단면, 요 단면 90도로 잘랐을 때 단면 S제곱미터를 단위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하량 Q 쿨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I는 단위 시간분에 얼마만큼 전기량이 이동을 했느냐에서
I는 T분의 Q 암페어로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쓰면은 우리 이동한 전하량은 우리 전류 I가 몇 초 동안 이동을 했느냐. 여기서 Q는 IT의 단위가 전하량 풀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그림 1-27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5초 동안 눌렀더니 도선에 0.5A의 전류가 흘러 꼬마 전구에 불이 켜졌다. 불이 켜진 동안에 도선의 임의의 단면을 통과한 총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은 교과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T초 5초 동안에 도선에 0.5A I의 전류가 흘러 꼬마 전구에 불이 켜졌다. 총 전하량 Q는 얼마이냐 이렇게 나왔죠. Q를 물어봤으므로 우리 Q는 어떻게 한다? Q는 I의 T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I는 얼마? 0.5 그 다음에 T는 얼마? 5초 곱하니까 얼마 된다? 2.5의 전하량 쿨롱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봤을 때 물이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수압,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물이 흐르게 만들듯이 전자를 이동시키는 압력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요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압력을 가했을 때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불이 켜지게 된다. 요 압력을 가해준다 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압.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건전지를 우리가 큰 건전지 그리고 작은 건전지 용량이 큰 거, 볼트가 큰 거, 그리고 볼트가 낮은 거, 전압이 크냐 작으냐 요거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 전압의 크기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요. 요거에 따라서 전자 이동이 발생을 하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 짝꿍이잖아요.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름이 전압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전류계. 간단하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류계, 전압계 말 그대로 나와 있죠. 전류를 측정하는 계기, 전압을 측정하는 계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계에도 바늘 시계가 있고 숫자 이렇게 나타나는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 장치 종류에도 아날로그 바늘이냐, 디지털 숫자냐 이렇게 계기가 나오게 되고 측정 신호 우리가 직류 전원, 교류 전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직류 계기, 교류 계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계, 직류 전압계 이렇게 아날로그 계기가 있고 디지털로 교류 전류계, 직류 전압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바늘로 보면은 우리가 바늘을 정확하게 눈금을 볼 수 있는 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디지털 이렇게 많이 써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오게. 이것도 또 너무 크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멀티미터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미터. 다른 말로 회로 시험기라고도 하고 테스터기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전류계, 전압계 하나씩만 측정할 수 있지만 요 멀티미터는 요 하나로다가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모두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요것을 우리가 멀티미터라고 하는데 요 멀티미터도 아날로그 바늘이냐 디지털 숫자 나오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 아날로그 멀티미터가 정확성이 좋다 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이렇게 디지털 휴대용 초소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전류는 우리가 직류인지, 그쵸? 직류인지 교류인지 알아야지 적합한 계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요 측정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우리가 전류를 측정하는데 1000A의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기가 100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그 전류계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측정 범위 안에 있는 전류계를 선택하고 전류계는 반드시 회로에 직렬로 연결됩니다. 직렬. 요것이 전류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직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의 플러스 극을 전류 유입 방향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 그리고 전류계의 마이너스 극을 전류의 유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전류는 물이 흘러간다고 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계 이 계기가 물이 흘러가는 곳을 방해를 하면 안 되고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직렬. 이와 비교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를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류와 교류를 구분을 하고 측정 범위 안에 있는 전압계를 사용을 하고 전압계는 반드시 회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그래서 높은 쪽에 플러스, 낮은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높은 쪽에 플러스, 낮은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요. 이때 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렇게 압력으로 물이 흘러가는, 압력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라고 이렇게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볼 수 있는데 이 힘을 우리가 병렬에서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 흐름의 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연결이 이렇게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이 연결 상태로다가 알 수 있는데 직렬 연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 때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입니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계는 요 꼬마점구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하고 전류계는 꼬마점구 부하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만약에 전류계가 병렬로 연결되면 길이 여러 개가 되므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물의 양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렬 연결한 거예요.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이 흘러가는 속도, 압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